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를 설명하기 앞서 최근에 이런저런 영화들도 보고 그리고 드라마도 보고 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그 전부터 소리만 들어도 되는 어떠한 라디오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것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었지만 사운드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싶었어요. 마침 저랑 친분이 있는 동생이 집에서 놀고 있는 마이크가 있다며 저에게 하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어떻게 잘 들리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를 할 영화는요, 넷플릭스에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님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이 영화는 나온 지는 꽤 됐죠. 최근에 보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님의 작품을 잘 보지는 못해요. 왜냐면 워낙 작품들이 감정 소모가 심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감독님이어서 이거는 슬픈 장면이야, 이거는 아픈 내용이야 라고 굳이 대사로 화면으로 눈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조용히 보여주고 계시는 연출 자체가 저한테는 더 그게 슬프고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님의 영화를 충분히 마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최근에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아수라처럼이라는 드라마를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한 네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일본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벌어지는 네 자매의 이야기. 드라마에서 굉장히 쟁쟁한 배우분이 나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로 나오셨던 오노 마치코 분, 굉장히 저는 연기가 인상적이어서,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구교환님 닮은 여배우로 여배우 분이신데 구교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걸로 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분이 나오셨던 그 전에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님의 작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언제 봐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배우분이 나오시는 거를 봐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당연히 있었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은 아니면 예고편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예전에 영화 정보 프로그램에 많이 소개를 해줬었어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아이가 뒤바뀐 채로 살고 있었던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이야기고 결론은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겪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고요. 대략적인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자면 이 영화는 두 개의 다른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가정이 좀 더 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오노마치코 분이 나오시는 부잣집 초반 시작 자체도 굉장히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인터뷰를 위해서도 과외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부잣집, 그리고 고급 세단의 도쿄의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건설 회사의 임원 정도 되는 굉장히 부잣집의 한 가정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병원에서는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이 아버지는 고민을 하게 되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처음 만났었을 때부터 두 가족이 굉장히 경제적인 차이가 나는 거를 많이 보여줘요. 아버지들의 이미지, 어머니들의 이미지 정반대인 거를 처음 만났었을 때 이런 겉모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데 한 가족은 고급 세단으로 가고 한 가족은 작은 봉고차, 다마스 같은 그런 거죠. 봉고차를 타고 가는 것이 나오고요. 처음부터 돈 얘기부터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책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가정인데
결국에는 병원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고 너의 핏줄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지만 결국엔 너의 핏줄이고 그리고 너의 유전자는 무시를 못한다 라고 하는 주변의 조언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를 비정규적으로 서로 진짜 부모님네 집에서 하루하루씩 자연스럽게 친부모님 살게 하려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 한 집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먹는 것부터가 다르고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각자의 집에 가가지고 먹는 것이 나오고요. 목욕하는 것이 나오는데 목욕하는 것은 그냥 한 가족만 나오고 먹는 것은 두 가족 모두가 나와요. 예를 들어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에서는 소고기 전골을 먹습니다. 엄청 좋은 소고기로 해서 이제 전골을 먹는 것이 나오고 아이는 그 전에 했었던 것처럼 혼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혼자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잘 자요 하고선 인사를 하고 혼자 자는 것이 나오고 한 집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교자를 먹는 게 나옵니다. 군만두를 먹는 게 나오고요. 군만두를 먹는 게 한 집은 그 아이들이 3명이나 있고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 보니 가족이 굉장히 여러 명이어서 군만두를 한 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아이들이 막 서로 그걸 먹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요. 너 빨리 먹지 않으면 남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너는 먹지 못할 거다 라고 했더니 걔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서둘러서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서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서로 가족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렇지만 가정적인 부분에서 정반대의 결인 거를 보여줘요. 부잣집이지만 아버지는 완벽하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처음 만났었을 때부터 젓가락질 하는 방법부터 알려주고 인사하는 법, 어떻게 있어야 되는 법 같은 거를 알려준다면 한쪽 집에서는 그런 거에 상관없고 뛰어놀고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그런 놀이 같은 것들 나와요. 그렇다 보니 어떤 집이 더 훌륭하고 어떤 가족이 더 훌륭하고 어떤 부모님이 더 훌륭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보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다른 부분이 나오고 또 어머니들도 서로 다른 부분이 나와요. 한 분은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려고 하고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머니도 있고 한 어머니는 자기 일도 있고 하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애정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커가야 된다. 아이들처럼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머니들끼리 나누는 대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고 아빠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서로 다르지만 좋은 대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님이 거의 친엄마처럼 생각하셨던 배우분인 키키키린이라는 분이 어머니로 나오시는데 나름 젊었을 때 찍으신 거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력적인 할머니로 나오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되셨는데 젊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연기하시는 부분을 보니 너무너무 반갑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아버지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배우 캐스팅을 키 차이가 한 10cm는 나는 아이들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잣집 아버지는 젊고 키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약간 가난한 집의 아버지는 키도 작고 머리도 많이 벗겨지고 뭐 이러한 상태이신데 부잣집에 살았던 아이는 키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 집에 살았던 아이는 키도 굉장히 크고 성격도 굉장히 밝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부잣집 아버지는 저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었구나, 역시 내 핏줄은 저렇게 우월하구나 라는 그러한 거에서 끌리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편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아이인 걸로 가족은 다른 의미로 가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나 부족해 보이는 대사들이나 상황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인데 몇몇 굉장히 슬픈 장면들이 나와요. 결론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는 거다. 이 아이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고 이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을 하느냐. 단지 어리다고 하고 핏줄이 다르다고 해서 단지 나를 키워주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거를 초월하게 더 순수하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큰 주제인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후반부에 여러 가지 슬픈 장면들, 그러니까 되게 잔잔해서 이게 막 오열할 정도로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장면이 딱히 있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아이를 보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너는 저쪽 집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장면들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챙기는 어머니께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의 사진, 그림, 뭐 이런저런 물품들을 담담히 챙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뭔가라도 이 아이에게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즐겨하던 어떤 거를 너에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라고 했더니 한살코 아이가 싫다고 해요. 그냥 이거는 아빠 거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것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돌리게 되는, 깨닫게 되는 어떠한 킥이 되는 그러한 건데 이거는 영화를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깨닫고 진정한 아버지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 것인지 후반부에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넷플릭스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언젠가 한번 그리고 OTT에 이런저런 거에 서비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였죠. 괴물에서도 그렇지만 감독님만큼 그 아역 배우들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러한 연기를 끌어내는 감독님도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화에서도 주연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역 배우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연기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만의 그 어떤 연출, 느끼게 해주는 것들, 그런 장면들, 많은 것들이 좋은 작품이었으니 여러분들도 아직 안 보셨다면 언젠가 나 이 영화를 보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나 오늘 좀 잔잔한 영화를 보고 싶어, 가족의 평화를 느끼고 싶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정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렇죠,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 영화는 특히 아버지가 봤을 때 더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봐도 굉장히 좋아요. 노마치코님의 연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들이 되게 신기하게도 이번 드라마인 아수라처럼에서 이분한테도 그대로 시키셨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각본을 만드셨는지 연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류의 연기들이 나오는 게 또 나름 재밌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가 꽤 나온 지가 됐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테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리뷰를 남길 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비정교적으로 앞으로도 이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성장하는 어떤 영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가 다 생기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